今回は北朝鮮アニメ第8 내가 弾 과외 ですね。 시간마다 競走馬の話です 승마구락구에서 かね。 즐거운 시간을 보내온 지도 이젠 벌써 요로이가 되옵니다. 惜しみなく見せつけてくる馬の足っていうこれ全部 CG ですけどね。 말 타기는 내게 있어서 둘도 없는 즐거움이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경기 자신 있지? 좋아, 우리 오늘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준비 셋, 둘, 하나, 요! 그런데 별치 않게 생각했던 한 가지로 해서 어머니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게 될 줄이야. 乗馬競技の日。スポーツものですかね、ついに。 좀 비키라요. 소리야! 냅다 달려라! 엄마! 이야, 애들이 정말 말을 잘 타는데. 朝鮮中央テレビじゃん。今の朝鮮中央テレビじゃない。 내가 1등이다! 例の応援歌が聞こえます。 이등이 뭐야 이등이 엄만 해구 경기에서 딱딱 1등만 하는데 네가 뭘 안다고 배구할 땐 여러 사람이 어쨌든 서로 말해보려, 도와주지만 승마 경기할 땐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 그 그럴듯한 소리군요. 자 웃으면서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엔 2등을 한 선수 2등 선수 누구예요? 기자 선생님 저기 야철이요. どういう状況の子供たちなんでしょうね、これね、よくわかんない。 안 되겠다. 이제부턴 소리 용량 보충을 아예 특급으로 올려야지. 写真だよ。今の写真だよ。久々に言ったね。写真じゃなくちゃんとこういうふうにフルーツはちゃんと描いてくれるんだね、絵でね。 철이야, 어서 먹어라. 예, 肉は描けないのか。肉は描けなくて写真になっちゃう。 자, 같이 먹자. 久々に突っ込みました。 됐다. 어긴 걱정하지 말고 누나 우서 꽝꽝 먹고 훈련이나 잘해라. このなんですかね、これ部活なんですかね。この間も綱渡り部とかありましたけど、学校行かなくていいのかなこれ。 자, 받아라 초리야. 아니, 이건 이달 25일에 장애물 국복 경기가 있는데 이번에도 선수네 학부형들한테 관람표가 나왔단다. 이야, 정말 고맙습니다. 가만, 이달 25일? 엄마 생일. 좋아, 딱 소리 나는데. 경기하는 날이 엄마 생일이라. 어? 얘 철이야, 어기야, 빨리 아침밥 먹자. タワマンじゃないんだ。低層高級マンション。 자, 어머니, 오늘 경기 보러 꼭 와야 해요. 아무렴 우리 아들 오늘은 무조건 1등 해야 한다. 그래야 출장 가신 아버지도 기뻐하시지. 예. 2등 하면 더 좋지 뭐. 맛있는 거 계속 먹지 않나. 아, 요건 자 너희들끼리 어서 먹어라. 어머닌 얼른 직장에 나가봐야겠다. 아 그래야 우리 철이 1등 하는 걸 보러 가지. 어기야. 어기야. 너 오늘 무슨 날이가? 오빠 2등 하는 날. 요거 정말? 오늘이 바로 어머니 생일이란 말이야. 엄마 생일? 아 맞다 9월 25일. 야 나 그럼 엄마한테 멋있는 꽃다발
말 들을래? 아, 그것도 좋지만 이 오빠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너도 한몫해야 돼. 응원 잘해주면 되지. 이렇게 우리 아빠 1등하라. 우리 여기 제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관람표 있나? 관람표? 응. 아차. 이건 내 거. 이야, 어머니한테 관람표를 주지 못했는데 어쩐다? 내가 오, 그렇지. 자, 구락부로 가자. 오늘은 나미를 꾹 뚫어 놓을 테다. 나미가 누구나? 그 말이야, 이 몸이 코끼리처럼 뚱뚱하고. 저희가 언제 벌써? 왜 그래? 저기 가는 애가 바로 나미야. 뚱뚱하지 않구나. 뭐 오빠는 괜히 흉보면서. 석이 안 내려가서 그래. 전번엔 조금 늦어서 졌지만 오늘은 야, 오기야, 우리 저희보다 먼저 가자. 아침부터 뒤떨어지면 경기에서도 지게 된단 말이야. 오빠 すごい人です。 그냥 가자. 야, 通勤通学の時間なのか 뒤따라가겠니? な。すごい人だよこれ。 숨차다. 야,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먼저 갈 테니까 너 천천히 따라와. 알겠지? 정말 오빠 거기로 가면 안 돼. 야, 이 녀석. こんなに人歩いてるもんですか。 이런. 저거 철이 아니야?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덤벼치면서 마주오면 어떡해요? 야, 정말. 늦어서 그만. 아니, 오빠. 저리야, 같이 가자. 왜 저래? あれですかね。主人公の性格がクソっていうパターンですかね。 거기 서라요. 오세요. 아, 바쁘다는데 왜 오라는 거야? 피울치 하는 걸 가지고. 아니, 야, 이걸 어쩌나? 저 아짐이 이거 사진 이모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兄と違って。 무슨 소리를 하니? 날 도와줬는데. 사실은 우리 오빠가 안녕하십니까? 누구더라? 전번 승마 경기 때 1등을 했던 맞다, 남이 학생. 예. 지금 어디 가요? 경기하러 갑니다. 조이가 혹시 날 일로 바치는 게 아니야? 고맙습니다. 이야, 이러다 어머니가 하시면 어쩐다? 자, 이런. 멀리 못 갔구나. 토끼가 암만 빨리 뛰어야 거북이를 이길 수 있나 뭐? 난 또 기자 선생님인가 했지. 기자 선생? 남이 오빠하고 말하던 그 아줌이 말이야. 체육신문사 기자 선생님이랬어. 체육? 야, 버스 들어다. 이야, 참. 에이, 아침부터 일이 꼬이는데. 교통 규정을 안 지키니까 그러지. 오빠는 돌랭이야. これ交通安全守りましょうシリーズ 차도도 じゃ 아닌 ない。 고름길에서 무슨 사고가 나겠니? 앞서가는 사람들은 뒤에 눈이 あ、そうだね。これ 없으니까 交通安全シリーズか。 마주오는 사람들은 날 보니까 ということはですね、もう皆さん分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これ最後に必ず交通事故が起きます。 오른쪽으로가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 한단 말이야. 確実に起きますから 이제 ね。 그러다가 혼나지 않나 보라. 남이 오빠는 술술 걸어가도 앞서가는데 뭐. 에이, 좀 더 날렸을 걸. 아참, 너 어머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오빠 마음 알아. 아니, 이런. 이런. 저기 어디 갔어?
관람표 없어졌나? 야, 이거 어디다 떨궜을까 이거? 가만. 아까 그 기자 선생님이랑 무슨 관람표 소리를 하던 것 같던데. 그럼 아차, 야단났구나. 야, 빨리. 야, 어기야, 기자 선생님이 어느 쪽으로 가니? 야, 뭐래? 가만 있어. 기억을 되살리는 중이야. 야, 언제 그럴 새 있니? 오빠, 나한테 인사하라. 뭐라고? 그때처럼 해보잔 말이야. 야, 빨리 남이 오빠처럼 인사하라는데. 야, 별일 다 보겠다, 야.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예. 맞다. 저기로 갔어. 走るな交通事故起きるんだからもう確実に 어디야, 어디? 오빠야, 저기 기자 선생님이다. 어디? 저기 있지 않니? 맞구나. 오빠, 잘못했다고 인사부터 먼저 해야 돼. 기사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정말 저 관람표를 좀 누구나 삭갈렸습니다. 참 재미나다. 웃긴. 너 때문에 망신만 당했다, 야. 1등한들 무슨 소용이야? 어머니가 못 보시는데. 오빠, 이거 한 장 있지 않니? 난 밖에서 오빠 얘기라 할게. 엄만 오빠 경기 보게 하자. 응? 뭐? 너 정말 이러니? 엄마가 기뻐하면 나도 좋아. 兄のミス 어기야, をフォローするできる 정말 妹 오빠, 저기 기자 선생님. 진짜 기자 선생님이야? 날 또 망신시키자고 그래? 이번엔 진짜라는데. 저길 봐. 이야, 기자 선생님! 정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기자 선생님, 기자 선생님, 선생님, 이거 정말 어쩐다. 야, 승마 경기 찍으러 떠났대. 이거 일이 별나게도 꼬이누나. 야, 이거 빨리 경기장으로 가자. 저리야, 저리! めっちゃここもめっちゃ人いるな 남이 오빠라구나. 조엔 왜 자꾸 따라오면서 그래? 야, 저쪽으로 가자. 저리야! 어디 갔어? 야, 어디 있을까? 저기 있구나. 그래? 어머니야. 아이고, 기자 선생님이구만요. 안녕하세요. 가방 직장이 배구 주장 아니 혁신자 어머니구만요. 예. 母ちゃんめっちゃレジェンドだった 이리도 꼬이는데? 아들이 승마 경기에 참가한다고요? 예, 요만할 때부터 말을 탔어요. 주로 경기 때 2등 했다고 얼마나 폰해서 그러던지 뭔. 2등. 생각나요. 철이라고 했던지. 예, 맞아요. 그 애가 바로 내 아들 철이에요. 귤김에 사진도 안 찍고 내 빼더구만요. 그러다 나니 얼굴은 잘. 어휴, 다행이구나. 기자 선생, 이번에 우리 애가 1등하면 사진을 좀 잘 찍어주세요. 두고두고 볼 수 있게. 알겠어요. 있는 재간을 다 써보지요. 예.
오빠, 관람표 달라. 야, 어디가? 엄마! 어기구나. 오빠, 인초와요. 그래? 안녕하십니까? 내 딸이에요. 올해 8살이에요. 우린 벌써 고면이에요. 건너길에서.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구나, 우리 여기 정말 곱구나. 어머니 생일이었구만요. 축하합니다. 거긴 뭐라자는 거야? 엄마, 오빠 응원하려면이 풍선 딱딱이 있어야 해요. 그래? 응. 그럼 얼른 사자꾸나. 예. 기자 선생님, 그럼 경기장에서 다시 만납시다. 거건 머리가 팽팽 도는데 역시 내 동생이 달라. 잠시 후에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예. 예. 기자 선생님! 초리야! 초리야! 이야, 철이가 왜 아직 안 오니? 관람표가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가? 오빠는 뭐라고 있어? 에이 참. 초리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너 남이로구나. 초리가 떨군 관람표인데 기자 선생님이 전해달라고 해서 사방 찾아다녔어요. 당장 경기해야겠는데. 이걸 어쩌나? 그런 걸 모르고 오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기자 선생님! 좀 가자요. 기자 선생님! まだ追っかけてさっきと状況変わってないじゃん。 철이야! 관람표 여기 何やってんだよ。 기자 선생님! 철이야! あれか。北朝鮮ってその歩行者もあれだ。右側通行 준다. を徹底しているってことね。あ、それでこう人の流れを表現したくてこうたくさんやたらと人が出てるのこれね。なるほど。 우리 それをこの子が左側走っちゃうってことだ。 저희가 오른쪽으로 오라요. ほらほら。 事故起きないのか。 이거 バスが来た。毎回バスなんですけど。このシリーズ絶対バスの事故だな。 오늘 정말 가슴이 急にブルー 철렁했어요. ジャイアントみたいな。 철이한테 승마바람은 불어주었어도 교통규정을 잘 지키도록 일깨워주지 못한 것이 몹시 후회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른쪽으로만 걸어가는 것. 이것은 교통규정의 맨 첫자리에 있는 조항이랍니다. 그랬습니다. そんだけこうバスの事故が多いってことなんですかね、 어머니를 北朝 기쁘게 鮮。 해준다던 노릇이 오히려 걱정만 끼쳐드렸습니다. 그러니 학생 동무들 우리 모두 오마이다로. 명심합시다. 교통규정을 어기면 그 순간부터 사고라는 것을. 以上ですね。いつものテーマソングなんですけど。あれですね。毎回バスの事故が起きるのはなんでなんですかね。まあそんだけ子供がバスの事故に巻き込まれるみたいなことは問題になって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ね。交通安全シリーズってさ、こう序盤のこの話とさ、後半の結局事故に遭うってのはあんまり関係ないというかアフターストーリー見せてるねこれ。最後は1位になりましたっていう、ね、ということで北朝鮮アニメ乗馬競技の日でした。別に事故が起きるのを望んでるわけじゃないですよ。またバスが来たってこうワンパターンのところをですね楽しんでるだけです。今回も未来都市というか万博会場みたいな街並みでしたね。これまでいくつかの北朝鮮のアニメを見てきましたけど、毎回こうエリート層の豊かな暮らしの家族が出てくるじゃないですか。まあご覧になった視聴者の皆さんもですねコメント欄でいろいろツッコミを入れてくださってるんですけど、確かにあんだけの富裕層ってのはまあ超少数派ですよね。それなのになんでいい暮らしをしてる家族が毎回出てくるのかってね、そこちょっとですね今回考えてみました。お母さんがバレーボールの代表キャプテンだったっていうところもですねかなりのハイクラスですね。そもそも国際大会に出たスポーツ選手ってのは国への忠誠度が高くて、その国への貢献が大きいので高級住宅が与えられたりだとか物資の優遇を受けたりだとか豊かな暮らしができるんですよね。
で、今回ですね、お父さん出てこなかったんですけど、お父さん出張先からもきっと応援してるよ、みたいなそういったセリフあったじゃないですか。この出張できること自体が、そもそも普通じゃないですよ。原則北朝鮮ではですね、その自分の住んでる地域を離れることがダメなんです。ダメというか、その親戚に会いに行くだとか、旅行に行くだとかも、いちいち警察の許可が必要なんですよ。なので、お父さんが出張してるっていうセリフは、この家族が特別な家族っていうことをですね、示してるんですよね。党とか軍の幹部だとかですね、公安関係だとか、研究者とか、技術者だとか、貿易関係の人とかね、限られてるんですよね。で、今回のアニメもですね、今までの北朝鮮アニメと同じようにメッセージ性がすごい強いものでしたよね。ルールを守んなきゃダメだよって、これを見た北朝鮮のちびっ子たちはですね、右側通行は当たり前だという風にですね、自分の心に深く刻むようになるんですよ。こういうのはですね、規範的統制ってやつを狙ってるんですよね。規範的統制とは、人々が自主的に社会のルールとか価値観を守るように仕向ける仕組みのこと。怒られなくとも自分からちゃんとするっていう心理のことですね。さっき旅行するにも警察の許可が必要みたいなこと言いましたけど、その警察の任務としてですね、その市民の監視っていうのはこれ大事な任務なんですよ。でも市民を監視するってこれ大変ですからね。警察だって忙しいですよ。日本と同じように刑事事件を取り扱いしなくちゃいけないし、交通の取り締まりもやんなきゃいけないって、毎回バスに飛び出してくるやつもいるしね。じゃあいちいち監視しなくても、社会の常識だとか社会の空気感とか価値観みたいなものを作り上げて、それを利用することで勝手に市民一人一人が正しい行動をするようになれば、警察も楽じゃんっていうのが規範的統制。組織論だとか教育学で使われる言葉ですね。交通ルールを守んなきゃいけないよっていうメッセージを送り込むことで、アニメを見たちびっ子たちは一人一人がルールを守るのは当たり前と、右側通行は当たり前という風に自分の心に刻み込むわけだ。そしたら自分の意思でルールを守るようになるので、いちいち監視とかしなくていいじゃないですか。教育アニメで子供たちに教育してるということで、人々をコントロールしてるというとあれですけど、統制してるってわけね。ちなみにですね、日本にも規範的統制ってありますよ。こうすべきみたいな社会の風潮とか空気感ってあるじゃないですか。電車の中では静かにすべき、先輩を敬うべきみたいなのを心の中に持ってる人も少なくないと思います。日本人の場合、道徳教育みたいなのがそれに当たるんですけど、それよりもですね、周りの空気を読んで、世の中のルールだとか常識みたいなものを自分の内面に取り込むみたいなことが多いのかな。空気を読むのが日本人得意じゃないですか。じゃあその規範的統制を踏まえてですね、なんで北朝鮮のアニメはいちいち理想的な家庭にスポットを当てるのかを考えてみます。元代表選手の母親にエリートの父親って、子供だって乗馬ですからね。乗馬なんて麻生太郎か華原朋美しか浮かばない。結論から言っちゃうと、立派な家庭のストーリーにすることで、メッセージである交通ルール守ろうぜっていうものをより心に深く刻もうとしている。メッセージは同じなんですよ。交通ルール守ろうぜってね。ただ、そのメッセージを受け取る側、北朝鮮のちびっ子受け取る側のですね、その心の刻まれ具合をですね、より深いものにするっていうね。例えば、貧困で雑多な暮らしをしている家庭が痛い目に遭うストーリーよりも、ちょっとズルして暮らしている柄の悪い家庭が痛い目に遭うストーリーよりも、こういう立派で理想的な家庭ですら、ルールを守らないと、どえらいことになるんだぜって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単に悪いやつに罰が当たる話だと、そりゃそうなるよねって、そんな心に響かないんですよ。こんなに国家に忠誠を尽くしている立派な家庭ですら、ルールを守らないと大変なことに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方が、ルールが絶対だっていうことが、より心に響くじゃないですか。やば、こんな立派な暮らしをしている人すらこんなことになっちゃうんだ。俺なんて、じゃあ人一倍しっかりしなきゃダメじゃねえかと。構成自体は逆説的なんですよね。普通だったら悪い子が失敗をするようなストーリーであることが多いんですけど、むしろ立派な家庭の子が失敗を犯す。そうすることで、ルールは誰にでも絶対っていうメッセージを逆説的に伝えているわけだ。なので、北朝鮮のアニメにやたらと立派な家庭が出てくるのは、見栄とかですね、理想の押し付けとかじゃなくって、どうやったらこのアニメのメッセージをこの子供たちの心に深く浸透させられるかってことを、ちゃんと考えて作られ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ご立派な家庭のお子さんがやらかすことも、ルールが絶対であることを伝えるための演出であって、自分から正しい行動をするように狙った規範的統制の効果を最大限に生かすものだと思いました。我ながら考えすぎだと思いますけど。でも統制することになんとかなってる国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ありえない話でもないと思います。はい、ということで今回は北朝鮮アニメ第8弾でした。もう第8弾なんだね。また時々やりますんでね、ご期待ください。またご覧になっている皆さんからのですね、鋭いツッコミだとか、ご意見もコメント欄にどしどし募集しています。この APTV ではできるやつの考え方、テクニックを休み休みご紹介しています。他の動画もぜひともご覧になってみてください。チャンネル登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